이숙현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아까 김유한 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새해에는 한 가지씩 뭔가를 소원을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다 초점이 다 맞춰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바디키 마이핏을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 저는 체지방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8주간의 그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원리가 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박에 그거를 확실히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에너지원으로 주로 당과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지방보다는 당을 먼저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방보다는 당을 먼저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계속적으로 자극적으로 먹게 되는 그런 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방은 지방 조직에 우리 몸 중에서 지방 조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방 조직에 많이들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의 저장고는 어디인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딱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근육량이 없으면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얘가 지방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과 근육으로 가는데 근육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근육이 자기가 작동할 수 있는 그 양만큼만 비축하고 대부분은 다 간으로 넘겨줘요. 근데 우리 몸이 간도 사람마다 다 크기가 있고 그런데 간에서 또 탄수화물을 비축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한 1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100g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탄수화물 100g을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제가 100g을 재보니까 그 간장 종지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딱 덮으면 딱 100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만큼만 먹지 않잖아요. 그만큼만 먹으면 이제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죽어 막 그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간이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은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근육도 없어? 체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을 자꾸 꺼내 쓰는 그게 너무 어려워지는 몸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데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탄수화물의 최소 섭취 요구량이 있어요. 그게 50에서 8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3일 정도만 제가 제한하는 이 바디키 식사, 여기에 보시면 이 뒷면에 보시면 영양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에 탄수화물이 23g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매일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는다 치면 69g, 최소 섭취 요구량인 50에서 80g 안에 들죠. 그래서 요거를 섭취하시는 거예요. 가장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한 포에 3,500원이거든요. 한 끼에. 우리가 어디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요즘은 10,000원 이상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영양소는 충분하게 또 양질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권장이 아니고 must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3일 동안 이렇게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면 딱 체중상으로는 빠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체지방이 다 빠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체지방보다도 내가 먹었던 수분, 내 몸속에 있던 수분과 근육량이 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바디키 마이핏의 기본 원리는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로 줄어든 그 나머지 양을 양질의 단백질로 충분히 섭취를 시켜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1kg당 사람당 1.2에서 1.5g을 권장하는데요. 75kg 남성의 경우 그렇다면 90에서 110g을 드셔야 하고, 바디키 마이핏을 하기 전에 저의 몸무게 60kg, 그 여성은 70에서 90g 정도를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체육관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란 흰자를 엄청 드시잖아요. 삶은 계란 흰자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6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로 계속 다이어트를 해. 그러면 남자분들은 15개 이상은 드셔야 돼요. 저 같은 60kg의 여자는 11개 이상을 드셔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계란 흰자를 그렇게 드실 수 있을까요? 드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에 또 우리 몸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0에서 3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20에서 30g 적은 양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단백질을 먹겠다고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고기 100g 스테이크 하나에 단백질의 양이 대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단백질 20에서 30g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먹어야 할 지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20g에서 30g을 먹으려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드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거 아니고 가장 양질의 단백질인 프로틴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틴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질의 단백질, 순식물성인 아미노가 백인, 이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프로틴을 그래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만 먹으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을 반드시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열량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영양소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이게 열량이 에너지화 시켜서 촉발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을 반드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사 촉진과 우리 몸의 호르몬 역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12시간의 짧은 단식을 매일매일 진행시키시면 더욱더 좋겠죠. 왜냐하면 12시간 단식 어떻게 해? 나 밥 못 먹고 못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그런데 이 12시간 짧은 단식, 주무시는 사이에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저녁을 6시에 먹는다고 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다이어트를 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6시에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주로 8시쯤에 드시잖아요. 그럼 12시간 이상의 단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지방 대사 스위치가 켜지면서 점차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들 주무실 때 저희가 보고 자잖아요. 그렇다 보면 잠들을 놓치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돼. 그래서 반드시 11시에서 2시 사이엔 자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재우시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나이에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던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고 다시 리빌드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시에서 2시 또는 12시에서 4시까지 깊은 잠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12시에서 자면 깊은 잠이 금방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1시 정도부터는 주무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6주간에 할 때는 8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12시부터 4시까지 충분한 수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잠자는 시간을 되도록 맞췄어요.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는 또 잠자기 4시간 전에 모든 저녁 식사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야식은 금지인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근데 저도 물론 운동을 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바라던 나의 리즈 시절에 그런 몸매로 가기 위해서는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또 어떻게 하느냐? 고강도의 운동. 고강도 운동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역기를 들라는 게 아니에요. 고강도의 운동은 숨이 약간 헐떡거릴 정도의 그런 운동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바디키 프로그램을 할 당시에는 그 영상에서 바디키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그런 운동을 따라 했었고, 또 저 나름대로 자전거, 스마트 바이크를 또 타거나, 또는 그게 또 안 될 때는 또 요즘 겨울이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제가 9층에 살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계단 걷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단 걷기 몇 번만 하면 숨이 헐떡거리거든요. 제가 뭐 저희 아파트가 10몇 층이라고 해서 10몇 층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고 9층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몇 번만 해도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신다면 제대로 된 바디키 마이핏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8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 저의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습관을 교정하는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했고, 처음 1일부터 3일 동안에는 바디키 식사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디키, 또 프로틴, 또 식이섬유, 또 유산균을 함께 드시면서 바디키 식사를 했고, 또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을 한꺼번에 섭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일부터 56일, 53일간 동안은 아침, 저녁은 계속 바디키 식사를 진행했고, 점심은 또 우리가 밥을 또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점심은 한식 위주의 일반식을 했지만 했어요. 그리고 일정이 지난 지금도 저는 되도록이면 아침 저녁을 바디키 식사를 하고 점심 한 끼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행을 하실 때 일정이 지난 후에도 아침 저녁까지 바디키 하기를 힘들어? 그렇다면 하루 한 끼, 아침은 바디키 식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바디키 프로틴, 식이섬유, 유산균, 또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드 팩으로 되어 있죠. 그런 거를 같이 드시면서 진행이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마지막을 열어주세요.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최종 측정과 최초와 마지막 측정을 해놨어요. 근데 몸무게 5kg 감량, 체지방 5kg을 감량이 됐어요. 제가 목표가 3.2였거든요, 체지방이. 근데 5kg 감량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장 지방이 제가 13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인 줄 알았더니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 아래인 9로 내려왔어요. 4계단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바디키 마이핏 반드시 올 한 해 실천하셔서 리즈 시절에 우리가 가장 원했던 그 리즈 시절의 그 몸매, 제가 이 원피스, 이 허리띠 이렇게 안 묶여졌거든요. 묶여진다 하더라도 이 양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매는 순간, 드디어 빠졌구나. 날씬한, 스타킹을 신으면서 날씬한 나의 몸매, 그렇지만 아직은 더 많이 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바디키 실천하셔서 건강한 한 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